말이 10년이지 10년간 매일 새벽에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10년의 기간 중 적어도 95% 이상은 새벽 5시 이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루틴을 지켜온 지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새벽 알람이 울리면 일어날까 말까를 갈등하고 있는 저 자신을 마주합니다. 잠을 깬다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본능을 크게 거스르는 일인지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한 자기계발러들의 놀이터 닥치고 독서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10년 이상 지켜오고 있는 이 새벽형 인간의 모습, 다시 말해 저의 새벽 예찬론에 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루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난 지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물론 어제도 일찍 일어났고 그제도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10년간의 기간 동안 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계기로 새벽형 인간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사실 시작은 무척 사소한 이유였습니다. 독서를 하고 있었고 이 책을 좀 제대로 읽어야겠는데 퇴근 후 밤에는 잠이 와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푸념에서 새벽형 인간의 제 모습이 시작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학창시절부터 제법 잘 학습된 일찍 일어나기 덕을 좀 많이 보긴 했죠.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회사원이 평소의 기상시간보다 한두 시간 먼저 일어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꽤 도전적인 시도입니다. 가끔씩 일찍 일어나서 축구 중계를 관람하거나 미루어두었던 과제의 마감일이 코앞에 닥쳐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이런 특별한 경우에 일찍 일어나는 일은 사실 드물죠. 직장인이라면 잠을 깬 뒤 출근 시간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아침이 매우 빠듯하다는 것을 우린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일찍 일어난 부작용으로 오전 업무 시간 내내 졸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날 문득 일찍 눈이 떠졌는데 침대에 머물지 않고 이불을 빠져나오는 행동은 정말 큰 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책을 읽어보자는 생각에 5시 타이머를 맞추고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을 떨치려고 먼저 샤워를 하고 책상에 앉았죠.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을 하느라 책을 얼마 읽지도 않았는데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곧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한 것은 없었지만 가슴 한편에 약간의 뿌듯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작은 들뜸과 저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켜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새벽 기상을 지속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날 회식으로 만취되지 않았다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요. 나중에는 숙취 가득한 날이더라도 새벽에 일단 일어나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잤습니다. 그만큼 새벽 시간이 좋았습니다. 새벽은 고요하고 맑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새소리가 들렸고 공기가 굉장히 차분했어요. 어디서 읽었던 것을 따라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독서를 진행하니 금상첨화였습니다. 녹차, 홍차, 보리차, 홍삼차, 로즈마리, 캐모마일, 얼그레이 등 수많은 차를 마셨죠. 뜨거운 차가 밤새 까끌거렸던 목을 넘어가는 느낌이 정말 좋았고 차가 서서히 식으면서 서재의 향이 가득 배는 것을 즐겼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이다 보니 얼마나 많이 새벽 루틴을 변화시켜 봤을지 여러분들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독서에서 글쓰기, 코어 운동, 명상, 생각 정리, 블로그 글쓰기, 하루 일기 등 수많은 활동을 넣고 빼면서 상황과 계절에 맞춰서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새벽을 만들어 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피곤해 쓰러지던 그 오전 업무 시간에도 제 몸이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했고 약간의 낮잠 그리고 저녁 일찍 잠드는 이런 지침으로 이 시련을 이겨냈어요. 급기야 약 4년 전에는 새벽 3시 50분에 알람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3시 50분에 일어나서 자기계발하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신입사원 때 제 회사 사장님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미쳤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3시 50분은 정말 힘든 도전이었지만 결국 그 시간에 맞춰 저만의 루틴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들 3시 50분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회사 직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침 일찍 처리할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나만의 새벽 시간은 놓치기 싫었거든요. 결국 6시 반 정도에 집을 나서야 되는 것 때문에 3시 50분에 일어나서 6시 반이라고 하는 새벽에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이 결국 저를 독서가로 또 글을 쓰는 작가로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본디 할 일이 없을 때, 그래서 멍하니 있을 때 무언가 새로운 것을 궁리하죠. 고요한 새벽이 소위 멍이라는 것을 때리기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책을 읽다가 문득 문장을 놓치고 저 멀리 생각의 나래를 펼치기 일쑤였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멍하니 흘렸던 시간에 떠올랐던 것들을 메모하기 시작했고요. 그 메모를 통해서 저의 생각을 키워갔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돌아보니 저의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수련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제 삶을 반추해보면서 그때 그 순간을 떠올려보는 시도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소한 찰나가 문득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과 느낌, 심지어 그 순간의 감정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의 흔적들을 그냥 스쳐 보내기가 아쉬워서 기록을 시작했고, 그것이 조각조각 쌓이면서 글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삶을 통틀어 쓸모없는 시간은 없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멍하니 TV를 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냥 흘려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순간도 어느 날 그때가 소재가 되어서 생각이 만들어졌고 글이 되더라고요. 결국 지금의 저는 새벽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는 새벽 예찬론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새벽에 일어납니다. 기상시간은 조금 바뀌어서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6시에 집을 나서요. 최근에는 아침 6시 20분부터 헬스장에서 1시간 동안 유산소 운동하고 샤워하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신진대사가 떨어진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아침에 좀 진득히 땀을 흘려서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배설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그럼 눈을 뜬 뒤에 집을 나서는 90분간 전 뭘 할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리하고 양치질과 세수, 그리고 차를 준비하고 서재에 앉습니다. 그 시간이 10분 정도 걸려요.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를 펼쳐서 오늘 할 일을 적습니다. 공적인 업무 3가지,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 3가지, 이렇게 3가지를 적는데, 대부분의 공적인 일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서 쉽게 쓰지만 개인적으로 오늘 하고 싶은 일 적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이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하고자 했던 본격적인 일, 즉 책을 펴서 책을 읽으면서 줄을 긋고 필요한 노트를 하죠. 50분 동안 진행하고 타이머를 맞춰서 저의 집중력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되면 1시간에서 1시간 5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요. 이렇게 책이 재미있으면 책을 더 읽고, 책을 그만 읽어도 되겠다 싶으면 스트레칭과 명상을 한 20분 정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출근 준비를 하면 정확히 90분이 딱 떨어집니다. 이게 요즘 저의 새벽 루틴인데요. 이 루틴을 항상 지키지는 못하지만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새벽 활동과 운동을 마치고 사무실 자리에 앉는 시간이 아침 7시 30분이에요. 이 시간도 다른 동료들보다는 출근이 매우 빠른 시간이죠. 사실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이 새벽이라서 교통체증이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차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사무실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15분 정도로 단축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개발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여러분이 무언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또 하루하루가 그냥 평범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한다면 새벽에 한번 일어나 보는 것은 어떨까요? 새벽에 무언가 특별한 것을 계획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새벽에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소파나 책상에 앉아서 멍하니 시간을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졸리면 앉아서 졸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분명 무언가 그 시간에 하고 싶은 것이 머릿속에 맴돌게 될 것입니다. 머릿속에 맴돌던 그것을 새벽에 조금씩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새벽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침대 밖을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딱 일주일만 시도해보면 여러분이 현재의 모습에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딱 일주일만 지켜낸다면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느끼게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딱 일주일이면 여러분 삶의 방향이 적어도 1도는 달라집니다. 진짜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새벽 예찬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새벽 루틴을 기대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새벽 루틴을 진행하고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저의 새벽에 추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